자, 우리 다음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새누리당 최계율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때 그 세월호 당일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인데 혹시 47분으로 되어 있을까봐 다시 정정드립니다. 청와대에 출입한 미용사 출입 시간이 15시 22분에서 16시 37분입니다. 고영태 증인 묻겠습니다. 우리 최순실 씨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뭐 주위에서 그렇게들 예, 얘기하시는데 한 만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알게 된 건 2012년도에 말쯤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일을 그만두고 한 거듭 뭐 1년여 정도를 보지 않았던 크게 걸로 싸웠다 그랬는데 크게 싸운 시점이 언제였죠? 그게 한 10월, 9월 뭐 그 정도 된 것 작년 같습니다. 10월? 아닙니다. 몇 년도? 2000 몇 제가 년도죠? 많이 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 마지막 크게 마지막 싸운 거는 올 6월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아니 지금 크게 싸운 이후에 지금 네. 서로 말하자면 좀 갈랐었지 않습니까? 네. 돌았었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로 됐지 않습니까? 올해 4월부터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지시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직원들에게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가 끼어진 것이 금년 4월. 아니, 우호적인 관계가 껴진 거는 2014년 한 9월 10월 달 그때. 2014년 9월 10월 그때 네. 크게 싸웠다는 겁니까? 네, 그때 싸워서 우호적 관계는 아예 깨졌고요. 예. 그때 어떤 문제로 싸웠습니까? 사람 차이. 그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동안 2013년부터 가방을 계속 일하고 뭐 VIP 옷도 하고 하면서 일요일, 토요일 명절도 없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어쨌든 뭐 많은 이제 이익도 얻었잖아요. 옷도 많이. 이익은 없었습니다. 가방을 팔고 옷을 전혀 팔아도 없었습니다. 이익은 없었고 네, 본인은 그러면 이익 없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어쨌든 뭐 월급을 받아도 이익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 월급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방하고 옷을 근데 그런 관계가 했으면 깨어진 결정적인 그 사유가 한마디로 네. 말하면 뭐죠? 결정적인 거 저도 이제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막말을 한다든지 사람 다른 뭐 종부리듯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차은택 증인. 최순실을 만난 것이 언제라 그랬죠? 2004년 몇 월경? 2014년 한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경. 예. 근데 2014년 8월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보면 2005년 1월부터 모스코스 설립, 2015년 6월에 영재센터 설립, 또 2015년 10월에 플레이그라운드, 2016년 1월에는 블루케이, 이렇게 2015년 1월부터 4개의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챙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차은택 씨가 관련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4개 회사는 모두 이제 최순실이 실제로 경영자죠. 네. 최순실이 차은택 증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권을 챙긴 겁니까? 아니면 차은택 증인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최초 모스코스 설립을 할 때는 저는 광고 대행사 설립을 이제 하고 싶었고 그거를 최순실 씨한테 얘기했더니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직접 구조까지 만들었고 오히려 저보고는 빠져 있으라고 할 정도까지 실제 회사를 운영을 본인의 어떤 팀들이 들어와서 관리 재무 팀들까지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최순실 씨가 2005년 들어와서 이렇게 이권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 증인.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최순실의 본인의 이런 그 이권 개입, 국정농단도 있지만 그 딸 정유라에 대한 그 부정 입학, 부정 학적 취득 등 거기에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김종 정인께서 다 뒤를 봐주신 거 아닌가요?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입학, 이런 부정 학점 취득 이런 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뒤에서 뒤를 봐준 사람, 가까운 사람 전혀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세월호 7시간 이 문제,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모든 것에 이 책임이 있다. 그리고 74년 유경수 여사 사망 시에 문세강 수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태민과 최순실을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할 때에 최태민 씨가 그 당시에 큰영애하고 뭐 관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대공수사국은 이 대간첩 수사를 하는 곳이고 그때 육국인가 하는 국내 문제를 다루는 국에서 최태민을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 최태민을 제가 접촉하거나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최태민의 그 딸 최순실 또 최순실의 가족 형제를 제가 만나보거나 접촉한 일이 없고 딸 유라도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하고 우리 네. 저 박근혜 대통령 같이 다니고 그런 사실 모르시는가요? 모릅니다. 네,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최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을 모른다 하니 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장시호 증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택인 삼성동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챙겨준 적 있죠?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제주도에서 함께 살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김재열 증인, 아까 네. 장시호 동계센터에 삼성이 16억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삼성 측 글로벌 마케팅 팀이라고 했죠? 네, GM 글로벌 마케팅 오그니션이라서 GMO라고 통칭을 합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기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김기춘 증인, 네. 소위 세계일보 문건 유출 사건, 그 유출이 2014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세계일보가 1차 보도를 했고요. 11월에 2차 보도를 연이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홍천 비서관이 1차 4월 보도 이후에 말 그대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소위 특감반을 우병우 민정비서관 산하로 옮깁니다. 맞죠? 예,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7월 11일 만만의 비선 조직을 기정사실화해서 특감반으로 하여금 진원지 파악, 사실 파악, 응징, 체감, 반성하도록 해야,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뭐 그런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왜 죽었겠습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안 나오고 버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당연히 안 나오고 버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마치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 분 민정수석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비겁하게도 핫바지에 불과하고 왕따시키고 완전히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짬짬이해서 모든 걸 다 검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던 거를 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 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제가 대변인을 할 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표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술 먹었어요. 급성 간암 앓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지 그 비망록을 어머님이 보게끔 해놓고 어머님이 언론사에 갖다 준 겁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1차로 세계일보가 입수하고 2차로 다시 입수합니다. 1차 입수 이후에 보도합니다. 2차 입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지만 씨를 통해서 또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우리 비서실장께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이 문건들이 유출돼서 2차 보도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빨리 회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문서 도난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 경위서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유출이 돼서 2차 보도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출이 되고 다시 검찰의 수사가 되자 문고리 4인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윤회는 이것으로 정치 생명이 권력자의 비선 권력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특감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우병우는 장모에 의해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의 장모와 여기 있는 차은택, 고영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김영하는 죽었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유출에만 조홍천, 박관천 기소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이 유출 사태의 전말입니다. 여기에 부역했던 검찰 우병우 검찰 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서는 제거됐을 겁니다. 박관철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간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됐고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못하고 그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수석은 뭐 저로 인했다기보다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한 데 대해서 저는 몹쓸병을 누가? 그 몹쓸병을 누가?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몹쓸병을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수석을 김영한이라는 이유가 국회에 대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국회에서는 예, 양당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문재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예, 박범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철 의원입니다. 김긴철 시장님, 그 대통령의 머리를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 신체에 몸을 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죠? 신원조회 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임명을 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이 정성주라는 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건 또 예. 대통령 경호와 관련돼서 경호실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에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직인이 찍혀 있어요. 우리 저 비서실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예. 일반 하급 직원들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임면을 하는데 이 그게 하급 직원이 아니에요. 대통령 신체에 몸을 대는 사람이 하급 직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 머리 헤어로 유학같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 실장님이 모른다니까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위임이 되기 예. 때문에 하부에서 결재를 해도 명의는 제 알겠습니다.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실장님이 모른다 쳐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그죠? 대통령 몸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실장님은 전혀 모른다 그러고 결국은 최순실이 임명한 거네. 최순실이 다녔던 미용실 원장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건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나와야 이게 끝나는 겁니까? 차윤택 증인은 네. 답변해 보세요. 비서실장 처음 만날 때 우리 김기춘 실장님 처음 만날 때 김종 차관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기춘 시장님. 차은택 증인은 따로 만났다 그랬죠? 혼자서.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차은택 네, 씨는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고 알겠습니다. 김종 씨는 우리 취임하기 전에 삼청동 무슨 중식당에서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고 알겠습니다. 분명히 두 그다음에 분은 정성근 씨는 또 따로 만나고 그러니까 차은택 각각만- 증인은 네. 차은택 증인은 김종 차관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고 증언하고 계시고 두 분이 뭔가- 붙어 앉아 계세요. 뭔가 근데 착오가 있지 않나 실장님은 싶습니다. 따로 만났다라고. 예, 자, 따로 김종 차관님, 김종 증인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어떻게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가기 전에 네. 이미 차은택 씨하고 실장님이 간 다음에 잠깐 만나고 있었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차은택 증인. 네. 지금 김종 차관 말대로라면 네.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기 때문에 같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같은 날인데 같은 장소에 두 분이 있었던 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된 겁니다. 그죠? 그럼 네, 차은택 증인 말이 차은택- 맞죠? 그 실장님 말씀대로 차은택 씨하고 차은택- 실장님하고 먼저 만나고 예. 먼저 만나고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 차관 말대로라면 실장님이 잘못 기억하든지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두 분이 계신 자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기억으로는 김종 차관을 제가 공간에 부른 기억이 잘 없고 정성근 씨는 분명히 따로 그때 의사 확인차 불러서 따로 실장님. 만났는데 네, 제 바로 기억 옆에서 증언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달리 말할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잘못돼 있으세요. 많이 너무나 많이 잘못돼 제 있으셔서 기억에는 분명히 따로 지금 만난 실장님을 것으로 기억.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도 저희들이 규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실장님께 정말 제 정치 선배님이시고 한때 존경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고 네. 해주셔야 돼요. 예, 제 기억에 정성근 씨는 그때 아직 문체부 장관도 되기 전 정성근 씨 얘기는 내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라서 그 사람을 거기에 오게 할 이유도 없었고. 자, 지금 이 우리 국조 상황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실시간으로 저희 이 스마트폰으로 의견들을 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질의도 국민이 보내준 거예요. 예? 지금 국민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김기춘 실장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갖다 놔달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답답해서. 자, 다음에 우리 장시호 씨. 장시호 씨가 지금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요. 네. 동계 올림픽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네.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네. 본인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죠? 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을 망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국회 동계특위 지원 특별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결의문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았으면 한 분의 반대도 없이 다 찬성할 안인데 국회의원들이 이에 반대표를 던져요. 저는 이분들이 성공 개최를 바라지 않아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장시호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반대표 던지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오염됐다. 특정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이권 챙기기로 전락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열 부위원장, 네. 통감하세요? 저희 동계올림픽은 너무나도 어렵게 유치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통감하시냐고요? 예, 모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황영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12월 16일 자, 좀 더 뭘 또 참을 수가 없어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 의사진행 발언 윤수아 의원 하세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의사일정 추가 부분을 의결 과정을 거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서 국회에서 원내 교섭 단체라는 부분으로 간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각 당에 예를 들면 속해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그 당 소속의 위원들한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간사 분들이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총의를 모아서 그 당의 입장에서 위원장님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의사 진행 발언만. 그런데요, 예. 저는 특위위원이에요. 예. 이제 금방 하려는 의사 일정 추가의 이 부분을 지금 수석 전문위원이 특위위원에게 단 한 장도 이거 갖춰주지 않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얻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포했습니다. 지금. 아니요. 여기 수석 전문위원 다 배포했어요? 예? 지금 이거 다 다른 분도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해서 간사님들이 당에 그러니까 저는 회의를 운영하고 이 국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도 없고
어떻게 수석 전문 자, 아니 우리끼리 싸우는 게 회의 자, 좋은 지적하지. 자, 우리 윤소아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국회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아마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서 이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현장조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간 추가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청문회 실시의 건 제5차 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조금 전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어렵게 진행되어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국정조사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사항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정말 치열하게 우리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현장조사 실시의 건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현장조사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정송주 미용실 원장, 구순성 경찰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차움의원,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관 추가의 건입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가 청문회 일시의 건입니다. 제5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5차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전원 재출석 요구 후 출석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인 협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포스코 관련자 등 추가 협의되는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 후 역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의사일정 추가하고 국정조사 운영 일정에 대해서 합의해 주신 교섭단체 간사위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중에 해주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현장조사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국정조사 대상기간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간으로 증권거래소를 추가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문회 제5차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제5차 청문회 실시의 건입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후 출석 증인 신문, 포스코 관련자 등 추가 협의되는 증인의 출석 요구 후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견이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국정조사 신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후 8시 반에 8시 반에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